성공한 투자자들의 1%들은 나보다 지지선을 찾아 느릿느릿 매수를 하고 나보다 매도를 번개같이 과감히 한다는 그 사실이 있습니다. 매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매도는 행동하고 생각하자.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죽음뿐이다라는 원칙으로 오늘도 주식시장에 발을 내딛습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4가지 고독함이 있으니 시작할 때부터 혼자 서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가며 괴로움도 혼자서 받고 매매 시 순간순간 선택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매일 되새겨 보십시오. 주식 투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않으면 성공하게 되어 있다 합니다. 하지만 그 하지 말라는 것이 모니터 앞에만 앉으면 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하고 있으니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고 문제인 거죠. 수익이 난 후에 흥분해서 이 종목 저 종목 매매하고 떨어진다고 손절하고 큰 손실에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오르는 이 종목 저 종목 추격 매수하다 보면 결국엔 시간의 법칙 속에 계좌에 남는 것은 동전 몇 잎과 자신의 피눈물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위험함 속에서 그나마 안전하게 트레이딩하기 위한 3가지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차트를 이해하고 트레이딩 기법, 전략을 연구하는 의사결정 영역이며 두 번째, 원금 및 이익 관리, 성공 및 실패 거래 관리, 손절매 등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관리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욕과 두려움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유연성, 자신감, 인내심 등 거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자질에 관한 심리적 영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음이 좁으면 만종도 질그릇 같고 마음이 넓으면 머리칼 한 올도 수레바퀴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영역을 구축하고 눈을 감고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조급함을 가라앉혀 이제서야 매매 시점을 떠올리는 겁니다. 마음의 조급함을 버리는 그 순간이 성공으로 접어드는 첫걸음의 순간. 잠 못 드는 이에게 밤은 길고 갈 곳 모르는 이에게 길은 멀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 또 거만함은 마치 4개의 독화살과 같아서 모든 병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며 이로 인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사람은 작은 움직임에도 허둥대고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실수로 인한 실패가 누적되다 보면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무슨 일이든 거꾸로 하게 되겠고요. 두려움은 누구라도 있답니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걸 뛰어넘으세요.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00% 집중하는 순간 기적은 가까이 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투자 격언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에 객기를 갖고 사는 것도 사망신고를 하는 일이지만 두려움을 갖는 것도 객기만큼이나 삶이나 매매에 있어 허망한 독이다. 목적이 멀면 멀수록 더욱더 앞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 성급히 굴지 마라. 그러나 쉬지 마라. 둘, 어리석은 자, 나태한 자, 정서가 불안한 자, 한탕주의자들에게 영원한 승리는 없다. 한 생각이 깨끗하면 사나운 불꽃도 연못이 되고 한 마음이 깨달으면 배가 히말라야 언덕을 오를 수 있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그 경계는 크게 달라지는 법이라는 뜻이다. 셋, 탐욕에 붙들리지 않으면 마음이 한가롭고 오고 가고 머무름에 매이지 않으면 몸이 편안하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 나를 빼고 모든 이가 행복하게 보이지만 내부를 보면 모두가 불행의 요소를 안고 살고 있다. 타인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타인과의 비교로 나를 평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넷, 세상사의 모든 일과 인내라는 것은 처음에 단 한 번이 힘든 것이다. 지금이 가장 고통스럽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리 열받아도 참을 인을 3번을 생각하면 살인도 면한다고. 매수의 욕구가 생길 때 3번 정도만 참고 생각을 한 후에 행동을 한다면 충동적인 추격 매수는 자제가 될 것이다. 그 무엇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 또한 소유에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소유하고 싶다면 언제나 너에게 최상의 일이 예비되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으라. 주식시장은 대규모의 주포들이 주가를 상승시키고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격정의 터전. 이곳에선 야욕이 그득한 개미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잔인한 살육의 현장이죠.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개미들과 군소 세력들은 고점에서 물려 시체를 쌓아가며 다시 주가가 오르기만을 기도하고 있고 소위 고수들만 지속적으로 배를 불리는 알량한 재주를 보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승자의 비결은 유유자적함에 있고 편견 없는 투자자가 최고의 투자자이며 수익나는 투자가 가치 있는 투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서 잠깐의 승자가 되었다 한들 남에게 자랑하며 떠드는 자는 언젠가는 재앙을 맞을 것이니
계좌를 보여 남들에게 돈 자랑을 하지 말 것이고 수익률을 보여 교만하지 말 것이며 손실을 보는 자에게 굴욕을 느끼게 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만약 대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고른 관심 종목에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장 초반에 수익을 내는 대응 방법을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단순히 대응해야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름 대응의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장 초반에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그날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거의 오전 장 초반에 확정되며 좋은 종목일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급등으로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종목들의 멋진 모습은 모두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함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 정도의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다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듯 시장의 논리를 알고 대응력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차트의 언어를 이해해야지만 차트가 말해주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수월한데 간단한 예로 주가가 급락한 후에 아랫꼬리가 길거나 몸통이 작은 음봉이나 혹은 양봉의 거래량이 실린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던 추세 전환의 신호이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세가 붙었거나 세력의 자전거래일지라도 일단은 개미를 불러들이려는 의도이므로 얼마간의 상승 가능성은 크다고 차트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호가창과 수급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반적으로 일정 패턴으로 흐른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여하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장중 역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 매수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매도가 종일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약소한 매수 전환으로는 지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왜 약소한 외인의 매수 전환이 지수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면 그 이유는 외인의 약소한 매수 전환은 매수 의도에 의한 매수가 아니라 기관의 프로그램 물량이 풀리는 수급 대응으로 물량 흡수한 물량이므로 가격을 이끄는 매수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이끄는 매수세라면 9시 10분봉부터 30분봉까지 지속적으로 외인 매수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올 시 지수는 매물대를 뚫고 지속 상승 가능합니다. 즉 적어도 단타를 하시려면 1.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2. 외인 매수가 아침부터 들어오는 날 중에 매수하라. 이게 수급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물은 호가 위 물량을 매수하므로 매물대를 돌파 가능하게 하고 외인 매수도 특성상 지수 관련 대형주에 집중되니 매수세가 유발된 날은 프로그램 매매의 폭발력과 혼재의 지속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데 외인은 매도하는 날은 어찌하냐? 이는 양수급이 충돌하니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는 거래를 안 합니다. 거래는 확실히 먹을 수 있는 날에만 하는 거니까요. 조금이라도 실패할 확률이 있으면 거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거래할 날이 적지 않느냐 하시는데 당연히 적은 게 맞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한 달에 3일 정도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날이고 하며 상승장에서는 경험상으로 평균 8일 정도입니다. 그러니 대의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서도 매일 하다 보니 죽을 쓰는 겁니다. 그것도 고수님들은 지수 관련 대형주만을 고집하여 거래를 하시는데 이런 고수님들의 수익은 상당히 되긴 하지만 장기 투자의 수익률만큼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오랜 경험에서 느낀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보면 분명한 투자 전략이 정립해가는 듯합니다. 주식하시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저도 겪어봤습니다. 그렇기에 절실한 그 심정을 이해하기에 이런 글을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까? 주식을 들고 밤에 나스닥을 보느라 잠을 못 이루는 그 심정. 나스닥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가 매수한 종목 어떻게 되나 더 이상 손실을 볼 수 없는데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그 심정은 당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미수든 신용거래든 어떤 종목에 자금을 넣었을 때 분명 저 또한 자금을 넣고 같이 물먹은 적이 어쩌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일면식만 없다 할 뿐이지 그 시점에 똑같이 돈을 넣고 같이 물먹고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 모두 같이 가보자고 했을 때 밤에 나스닥이 내려앉고 내 심장도 같이 내려앉고 그 처절한 심정으로 밤을 보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을 거겠죠. 그러나 주가는 등락을 거듭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100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일단 손절선을 잡기 전에 지독하게 고민을 하되 손절선을 뚫고 나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아야 합니다. 목표에 도달하면 그냥 하십시오. 내일도 오른다는 보장 없고 내일은 내일의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끊어야지 다음의 익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여러분만의 익절의 기준이 없이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더 오르면 팔찌라는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로 단 한 푼도 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오르면 판다는 얘기는 좀 심하게 말하자면 나는 절대 안 팔겠다. 결국 파란색으로 손실이 난 다음에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익절을 제대로 했다면 이후의 결과는 그놈이 연상을 찍으며 날아가든 말든 여러분이 이전 매매의 성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익을 끊어먹어서 아쉬우신 분은 종목도 널려있고 기회도 하루에 수백 개씩 새로운 기회가 탄생한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익을 실현해야 여러분은 비로소 돈을 번 것이고 비로소 한 사이클의 매매를 완결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십시오. 진짜 주식 공부라는 것은 깨지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으로 배우되 그 실전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 경험은 절대로 체계화되지 않습니다. 클릭질을 10년 동안 한 것만으로 주식에 통달했다고 뻐기는 무늬만 고수인 사람도 있죠. 그러나 1년을 경험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풋내기가 상급자로 가는 과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잘하는 프로들의 기술을 보고 훔칠 수 있는 건 전부 훔치세요. 그리고 3배를 더 연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이런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쁜 버릇이 없으니까요. 또한 늦은 때란 없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니 모른다는 것에 대해 투명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디에서 진입할지보다 어떤 비중으로 들어가는지 알게 되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몰아칠 때와 가만히 있어야 될 때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거래 횟수와 계좌는 비례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또한 완벽한 전략을 없을지라도 잃는 것보다 조금 더 벌게 해주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성장된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해 주식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좋아한다.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건 더 좋다. 중요한 건 산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이때 산업의 개화 초기부터 홀딩해야 10배는 가능하다. 2. 확실한 것보다 구체화되지 않은 게 좋다. 의심의 구간에서 가능성을 봐야 한다. 종목 선정은 3가지이다. 상한가 종목, 테마주, 우량주. 이 셋 중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라. 3. 한 종목이 아닌 섹터 형성이 가능한 게 좋다. 그리고 해당 섹터의 주도주가 쉬운 선택지이다. 4. 정부와 연관되는 건 좋고 대기업이랑 엮이면 좋다. 내일의 주가 방향은 몰라도 길게는 예측 가능한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한 수주금액, 수혜금액 크기가 중요하다. 5. 현 상황의 해결책이 되어주는 것이 좋다. 관심과 무관심이 필수다. 시장이 변해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6. 최초의 상징성으로 국내가 아닌 글로벌로 엮이는 건 더 좋고 흉내 못 낼 기술력과 독점력을 보유하여 일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자를 할 때 옆에 두면 좋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 없이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정보 제공자. 두 번째, 내 시간을 아껴주는 사람들. 세 번째, 내 생각을 바꾸어주는 사람들. 사람에게서 배워라. 네 번째, 좋은 기분을 주는 사람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다섯 번째, 나랑 비슷한 호흡, 비슷한 열정, 비슷한 방향으로 달려주는 메이트. 주식은 지능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그 지식이 채워지는 만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투자자로서 경제학자와 전문가처럼 되려 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항상 먼저 미리 움직이며 개미의 다수는 잃는다는 것. 코끼리가 아무리 부드럽게 욕조에 들어가더라도 수위는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개미들의 움직임, 수급을 뜻한답니다. 여기에는 헤어지는 방법을 몰라 주식과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밸류에이션 위에 시장 분위기가 있고 시장 분위기 위에 수급이 있는 겁니다.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하고요. 매매를 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더 어렵고 보유하는 것보다 매매를 쉬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지요. 따라서 시장은 본래 투명하지 않은 법이니 너무 선명하게 보려하지 마십시오. 늘 불안하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정상이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승리의 가장 기본 조건은 쫄병이 지휘관 말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창의성과 유연함을 발휘해야 하는 때는 전략을 설계할 때이지 실제 시장에 참여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것이 기계적 매매에 대한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또한 세력이 시세를 조종하는 것이 아닌 시세가 세력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시장을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하지 않으며 시세 그 자체가 시세를 만드는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포커와 트레이딩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 두 게임이 모두 기다림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수익은 시장이 내주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가 올 때까지 몸을 웅크리고 어떻게 해서든 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끝으로 성공 투자 원칙을 공유합니다. 1. 매매 리듬이 유지될 때에만 매매를 해야 한다. 거래하는 게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잘못된 거래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2. 주식에서 종목 선정이 파랄이다. 여기서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 거래도 무너진다. 3. 다른 사람의 말에 혹하지 마라. 내가 매매 리듬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무도 믿지 마라. 내 눈만 믿어라. 주변 여론, 커뮤니티 여론은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지 않으려는 편이고 차트로 환희와 공포를 판단한다. 4. 박스권에 맞는 매매가 있고 원웨이에 맞는 매매가 있다. 원웨이에서는 무조건 한 방향만 추종해야 한다. 5. 거래량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거래량이 죽으면 기회가 적고 어렵기 때문에 가만히 쉬는 것이 낫다. 6. 아무리 과매수여도 가는 놈은 미친놈 마냥 계속 간다. 7. 잘 되는 날에는 미친 듯이 해서 벌고 시장이 쉴 때에 비로소 같이 쉰다. 나올 자리인지 아닌지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중요하다. 8. 계속 시장이 변하는 것을 체크하고 거래 방법을 유동성 있게 바꾸어라. 작은 거래량의 수렴 행보 중에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방 이탈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두 손절해라. 진입하고 수십 분 이내에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체로 틀린 방향이다. 물렸을 경우에 반등에 손절을 하거나 본절에 무조건 튀어나오는 것이 낫다. 9. 익절은 과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양이 끝나면이고 손절은 과거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양과 완전히 달라진 면이다. 출금은 수익 날 때마다 30%씩 한다. 10. 주식에서 돈 잃는 건 의외로 간단하다. 깨지면서 배우는 게 진짜 주식 공부다. 큰 손실은 내가 뭘 고쳐야 할지 알려주는 거다. 11. SNS에서 남이 올린 행복한 사진을 보며 나의 삶과 비교할 필요 없다. 주식 생활의 반 이상은 마인드 컨트롤이다. 누군가 뛰어남을 발견했다면 질투가 아닌 흡수해라. 그러니 전교 1등 답안지는 종종 베껴라. 그건 공짜다.